7월 27일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요즘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파티죠, 파티. 네, 파티죠 정말. 3대 지수 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PPT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지난 밤에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호조세가 받쳐주면서 이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시전이 이렇게나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반짝 그때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뒤로 넘겨볼게요, 바로. 예. 네. 이번 주 남은 이제 미국 증시 실적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중에서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 내에 다 발표를 하고요. S&P 500의 한 3분의 1 수준이 발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뭔가 악재가 있더라도 실적이 받쳐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앞전에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네. 화요일 날 일단 AMD랑 애플이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요 세 개만 해도 대표적인 반도체랑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이죠. 근데 장 마감 이후라서 클로즈 마켓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장 마감하고 실적 반영이 좋게 된다면 아시아 증시 이제 아시아 세션 넘어오면서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한국 증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도 있고요, 이제 비자 있고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스타벅스도 있네요. 있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대다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포드 있고 페이팔 그리고 맥도날드 또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제 말고도 이제 소비재들 있잖아요. 내구재, 소비재 둘 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다우지수나 이런 나스닥 지수, 기술주나 뭐 산업주 상관없이 그냥 상승 견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죠. 아무래도 여행 관련된 이런 운송을 많이 했어야 됐었는데 화물 운송에만 좀 집중 역량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항공주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 보시면 이제 마스터카드 있고 그리고 아마존 있습니다. 전자상 거래의 최대 사이트죠. 그래서 아마존이 있고요. 또 핀터레스트 있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어요. 주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제 백신 생산량에 따라서 그리고 수주를 어떻게 했고 유통을 어떻게 했는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신 관련주들 다 죽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이번 실적 시즌 잘 버텨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는 8월 중순에 거의 다 끝날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코스피 200 지수, 아니 코스피 200 기업들, 코스닥 150 기업들은 대부분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유 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또 HTS 아까 뒤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한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각 기업마다 IR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는 안 받는 데도 있긴 한데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진짜 실제 발표되는 발표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귀띔하면 IR 담당자가 통상 대부분 뉘앙스를 띄어요. 그거까지는 얘기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저 지금 요 만주 들고 있어요. 뭐 삼성전 만주 들고 있어요 하면 뭐 답변을 안 하겠어요? 진짜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뉘앙스를 띄워줍니다. 뭐 좋을 것으로 조금 이제 뭐 내부에서 이렇게 회의가 거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물려 계신다 혹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엑손모빌하고 엑손모빌 이제 정유 기업이죠. 그리고 캐터필러 산업주 중에서도 이런 중장비에 해당하는 캐터필러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건설주나 이제 철강주 뭐 이런 내구재 업종들은 지금 대부분 다 1차 조정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많이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실적 시즌 한번 같이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빅터님이 간밤에 마감했던 미증시 상황 또 자세하게 정리도 해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까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굵직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도 하나씩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이후에 발표한 실적 흐름까지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남은 주간 캘린더겠죠. 앞전에 제가 좋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은 아니고 잭슨홀 미팅 다음 달에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연설은 아니에요. 이제 회의 정도가 있는데 FOMC 회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새벽 자정 3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 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페드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시아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증시도 내일 기준으로 해서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한다면 뭐 좋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연준에서 주요 안건으로 가져갈 것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저도 외신 보도들 추적해서 틈틈이 이제 좀 카톡방에 남겨놓는 편이에요. 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또 야간에는 잘 안 올리는 편인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 내용들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올려드리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보셔야 될 게 이제 영래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님, 영래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는구나. 네. 그래서 영래포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채권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과 주식 시장과 별개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 있죠. 우리가 대출을 만약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물론 우리가 자본이 있다면 필요 없겠지만 돈이 모자란다.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나 자신에 대한 신용 등급도 필요하고요. 그죠? 네. 그건 국가에서 지정해 주죠. 예. 근데 거기에 금융권에 이제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금융권이 따로 있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래포 시장은 제2금융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1금융권이 어디냐? 바로 연준이 해당되어 있는 페드 펀드 마켓이라고 FFM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워낙에 거기는 재무가 탄탄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시장 제외하고 이 영래포에 대해서 레포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역레포라고 했습니다. 리버스 레포 시장이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레포 시장이었는데 역레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기금리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2년물 있고 5년물 있고 10년물 있고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초단기 국채, 초단기 금리인 2년물에 잔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금. 자금이 너무 많이 풍부해졌어요. 보이세요, 이거? 이 저기 페드 연준 의장님이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님인데 이 돈을 뿌리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연준은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용돈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채권 시장은 난립니다. 예. 그냥 채권에 돈만 갖다 박아 놓으면은 연수익률이 나와요. 이렇게 연수익률도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연준에서 영래포에 유입된 자금이 초과됐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초과된 유동성이 이 역대급으로 많아졌다. 요 지금 뾰족한 부분 보이세요? 이 그래프상 뾰족한 부분이 최근이에요. 최근. 예. 최근 6월 초 이때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예. 초단기 금리가 이 쇼티지 급하게 상승하다 보면 이 주식시장은 단기 하락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내가 돈을 빼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채권시장에 갖다 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앵커님? 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놔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알 수 없어서 차라리 안전한 채권 자산에 투자할래 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역대급 세 번째로 높은 고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와야 될 자금이 안 온다. 왜? 채권시장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초단기 금리 2년물인데요. 2년물에 돈이 많이 초과되고 있다. 이 부분도 걱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지겨운데 그거 언젠가 한 방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올해 말로 좀 보고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해 말로 보고 있고요.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시중에서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항상 살아왔다라고 제가 빵에 대해서 지난주에 네, 맞아요. 비유를 해줬잖아요. 네. 옛날에 빵이 500원, 700원 하던 게 지금은 1,400원, 2,000원, 3,000원 돈 하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 뭐 신용등급 확인하고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쳐야 되고 심사 과정 거쳐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30만 원, 이 사람한테는 40만 원, 월 30만 원, 월 40만 원 줘야 될지 구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소득세에 비유해 가지고 네. 그 부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화폐 유통 속도가 시중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이제 우리 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거품 시장이 확 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준의 보유 자산이 1배수였다면 지금은 8배 늘어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다. 달러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달러에 무제한 돈 찍기, QE,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08년 이후에 지금까지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는 그때 당시보다 현재 40%나 더 느려졌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네. 금액이 40%더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 08년도 때는 연준이 돈 찍어냈으면 째깍째깍 줬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실직자만 챙기면 돼요. 실업자만 챙기면 되고요. 실업자 달래주고 돈 주고 좀만 달래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장이 안전돼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돈을 찍어내기만 했을 뿐 뭔가 실질적으로 행해놓은 게 없다. 시중에 돈이 크게 풀리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풀려있냐? 채권시장, 통화시장, 그리고 마지막 주식시장에 돈이 풀려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에 주식시장에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더디다 보니까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채권이나 통화시장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잠시 현금 보유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정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4.7%.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뉴스래.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3분기, 4분기 때 분명히 무언가 하나 올 것이다. 실질적인 체감을 할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냐? 채권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로 인한 주식 시장의 네거티브한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예. 베어리시한 모습, 그러니까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뒤에서 또 이제 여기 있네요. 골드만삭스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파티가 끝났다니 네. 좀 겁이 나는데요. 네. 앞으로 그럼 하락장이 좀 시작될 것이라는 맞아요. 의견에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는 거세요?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 네. 항상 이런 부정론자들에 대한 시각을 대비는 해야 된다. 네, 시각을 자주 네. 귀담아 듣고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가 대형 펀드사의 골드만삭스의 이제 CEO고 이름은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인데요. 네. 이 부분이 2022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급격한 둔화를 맞이할 것이다. 2022년이면 언제예요? 내년이네요, 당장. 내년이에요. 지금 반년도 안 남았어요. 네. 왜 이렇게 볼까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풍부한 자금으로 채권도 운영하고 주식도 운영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미국 시장 보면 계속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한 번쯤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작년에 은행 최초로 이제 컨센서스 GDP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수치를 공개했었어요. 이 골드만삭스에서요. 근데 그게 2021년 3분기와 4분기 GDP 전망치를 대비해 본 결과 하락했다. 야, 이거 2020년보다 2021년 덜 성장했네? 그래서 2022년에는 더 성장 못하겠네? 라는 결론치를 데이터로만 그냥 들고 왔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성견지명해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전형적인 데이터 기반의 수치를 언론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 잘못됐는데요. 골드만이 말하는 급격한 비성장, 저성장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위에서 좀 언급했던 게 서비스업과 이제 은행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급반등하지 않고 있다.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서비스업과 은행업이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이기도 한데 우리 경기 방어주는 이런 팬데믹이나 공황에서는 더 상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상승 많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뭐 다른 은행 업종들 보시면 크게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코로나 그 하락폭에 대한 회복만 했을 뿐 그 2배 이상은 못 갔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려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이제 뻔한 얘기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란다 변이까지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된다면 좀 더 네거티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베어리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분이 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파티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론은 돈은 많이 뿌려줬는데 왜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안 했을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 많이 안 했다고 골드만삭스 CEO는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일 당장 주식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 실적 시즌은 분명한 것이고 상승세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숙제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정보 가져왔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가기 전에 좀 멘트 네네. 좀 정리 좀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지금 많은 걸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빅터님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지금 채권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상태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내년부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지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를 하면서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도 세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하나 더 알아볼까요? 남았습니다. 우리 네. 통화시장 얘기했고 채권시장 얘기했고 주식시장 얘기했는데 이 안전자산을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사람들이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들고 가고 싶은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원자재인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금이잖아요. 네, 금이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요즘 금값도 제 값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에는 금 현물을 투자할 수 있고 금 선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세제금,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이제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물을 나중에 인수받았을 때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 자산, 선물 지수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쏠리고 불안하다. 그러면 뭐가 남았지? 아, 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식시장 뒤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좋은 종목도 있고 다 뒤에 가져왔습니다. 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매크로적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하락에 베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런 하락을 피해가고 싶다 하면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 소형주의 매도세가 보이면 이제 대형주도 따라서 매도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근데 반대 케이스죠. 제가 앞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소형주 매도 이후 대형주 매도다. 요거 말씀드렸다면 우리 국내 시장은 대형주 매도, 그 이후엔 소형주 매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각 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일단 미국은 그렇고요. 대형주의 매도세에 초기 지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 현금 보유 잘 해서 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하락할 때 통상 이런 금이나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상승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 근데 결과치가 나쁘지 않아. 결과치가 나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락세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고 싶다면 단기적으로는 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최근 안전자산 금에 대한 금 가격 차트예요. 가격인가요? 네, 가격 네. 차트예요. 지금 1,800불을 오가고 있는데요. 1,800불을 오가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박스권 장세예요. 예, 급락도 없고요. 급상승도 없습니다. 이런 장세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혹은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금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왜냐?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 예. 뭔가 대응하기에 편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이 급상승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장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1800선을 지켜주고 있는 금 가격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루하루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의 현물보다는 직접 자산인 선물지수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금 전에 금 가격도 차트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런 거래 혼자서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빅터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빅터님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 국채거든요. 네. 이 국채 금리 수익률인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1.2780 bp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확대를 해보시면 네. 1.2780 bp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걸 주로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장기 금리는 금리 수익률은 왜 안 좋은가? 아까 초단기 금리 2년물은 쫙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잔고도 많이 쌓이고 수익률도 많이 좋아요. 근데 왜 10년물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 이는 이제 금과 은 가격에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해요. 그리고 달러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금, 은, 실버, 구리, 뭐 원유, 그다음 이제 유로, 이런 지수들이 다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공포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 지수들, 3대 지수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빅스 지수가 따로 나와 있어요. 코리아 볼라보러티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다. 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도 움직이고 주식도 움직이고 그리고 공포지수도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네.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락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반대로 이해하시면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3시 넘어서죠. 우리 국내 시장 종료하고 나서 홍콩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많이 이거는 계속 이어왔었죠. 트럼프 정권 때부터 미중 갈등이 지속되어 왔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홍콩에 제재를 가하면서 디디 추싱 지금 때리기 혹시 아시나요? 네. 디디 추싱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그게 150달러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미 3토막 났습니다. 예, 거의 60불에 가깝게 하락세를 맞이했는데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홍콩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뒤에 한번 보시면은 요 제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술주들이 거의 하락을 엄청 많이 했다. 네. 5% 이상 하락했다. 뒤에서 보시면은 텐센트가 거의 9%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AIA도 엄청 많이 하락했죠. 알리바바도 7% 이상 하락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중국 주식 투자라는 그 모 유튜버가 있는데 그거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네. 아시죠?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막 중국 주식에 투자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되는 사람들 직접 기업 탐방 가보셨나요?
저는 그런 기업들 투자 안 합니다. 예. 그럼 생각이 있으면은 모 유튜버들도 다시 한번 채널의 방향성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오늘 급락장세 많이 보였다. 오히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거를 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오히려 이런 저가 매수하자라는 네, 생각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가 매수하자. 우리 샤오미 그룹도 보이네요. 그죠? 여기 샤오미 아시죠? 네. 네, 샤오미 그룹도 5% 이상 빠졌어요, 오늘. 이런 하락장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이클 머리라는 사람인데요. 영화 혹시 빅쇼트 보셨나요?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그 영화 한번 꼭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08년도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08년도 주택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그러니까 하락 베팅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실존 인물이고요. 영화화된 게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항상 주식 시장에 상승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었었고 그런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영화가 메시지를 많이 남겨줍니다. 네, 실존 인물이고 아직도 현역이세요, 이 사람. 작년에 테슬라의 하락 베팅, 그러니까 공매도 베팅을 한 사람인데요. 돈 많이 잃었어요. 이 사람 돈 많이 잃었는데 왜 지금 홍콩 시장을 보면서 떠오른 게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좀 아마 중국 기업에 베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 놓고 마냥 기다리고 물려버리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뭐 ETF, 인버스 상품도 있고,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호가에 100억 이상 쌓여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파생 상품, 해외 선물, 우리 외화벌이 한다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우리 국내 주식은 매수에 베팅하고 네. 그런 해외 선물 지수들은 뭐 상승과 하락에 곁들여서 베팅을 하면 된다. 제가 무조건 숏 베팅해라, 공매도해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조심해서 매매만 잘 한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오늘 저는 수익 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네. 파생으로요? 네. 국내 증시 장 마감하고 나서 뭐 이런 메시지 남겨놨어요. 이거는 톡방에 남겨놨었는데 네. 홍콩 증시가 급락상세 보였고 CNBC에서 보도했다. 5% 이상 빠지고 그 부분들 이 차트로도 또 이 트렌드 라인 매크로적인 부분들 브리핑 드렸었고요. 예, 무섭게 뺀다. 저도 이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저는 이 나스닥 100 지수의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들고 있었는데 현금 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와. 수익 실현하고 왔습니다. 네. 어제부터 들고 있었던 숏 포지션 들고 있던 거 던졌다,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지수는 제가 매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창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매하는데 상당히 애로한 게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정보 제공 되게 톡톡히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와 함께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노란 톡방은 제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빅터님과 함께 주식과 함께 해외 선물까지 파생까지 모두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수익률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네, 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델타 변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반영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주도주들로 위주로 좀 수익을 냈었고요. 저희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죠. 네. 예. 근데 저는 메타버스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VFX 사업을 얘네가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는 우리 승리호 보셨나요, 혹시 영화? 저 못 네, 봤습니다. 그런 네. 영화 소재, 그러니까 SF 소재의 네. 이 컴퓨터 그래픽이 엄청 우수합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웬걸 이 패시브로 메타버스 시장에도 이제 참여를 한다. 예, 이런 것도 보도가 되면서 제가 5월 말부터 추천드렸었거든요. 오늘 종가가 한 12,000원 부근에서 끝났어요. 이제 지금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덱스터 종목 유망하게 보던 종목들 이미 2달 전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 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뭐 우리기술, 네. 랩지노믹스 뭐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종목이니까요. 네, 다음 종목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우리 최근에 수익냈던 종목들. 네. 그리고 예, 요렇게. 신혼으로 또 두 번 진입을 하셨네요. 알티캐스트 얘는 더 봐도 되거든요. 근데 물량이 안 들어와요.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한 12%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날 26일 어제죠. 어제 너무 장 초반에 확 빼버리더라고요. 네.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알티캐스트 기업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이 차지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코스닥에 조만간 상장을 합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익낸 종목들은 다 단타 매매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된다. 네. 시장이 너무 고점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하락에 갈지 상승이 할지 베팅이 안 돼요. 이게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도 봐도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방망이 짧게 잡고 수급 들어오는 것에 매매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애니능률 수익 드렸었고요. 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관련주죠. 예. 남북경협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 한 2%, 4%, 6% 이렇게 2, 4, 6 짝수네요. 짝수 수익률로 총 92%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주식은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요거요? 네. 뭐 종목 더 이상 자랑 안 해주셔도 됩니다, 피디님. CS 윈드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읊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유 이제 에너지 탄소 중립 관련돼가지고 그죠? 클린 에너지, 클린 카본 얘기하면서 이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네. 강세를 보였었는데 6월 말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더 이 종목은 꽤 오래 보유하셨네요. 6월 말부터 들고 있었고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4주 차에 청산을 해서 10% 이상 수익을 내드렸다. 이런 부분들을 왜 드렸었는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공시 계속 보여드렸었고요. 수주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국내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이 유럽 쪽에 풍력 에너지 단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CS 윈드 이런 기업들도 유망하게 봐도 좋다. 근데 지금 잠깐 조정 장세 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또 가격 전략 같은 거 궁금하시면 우리 앵커님이 소개해 주는 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에만 92%가 넘는 수익을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던 해외 선물로 파생 상품으로도 또 다른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 한번 간단하게 읊고 네, 넘어가 좋습니다. 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정치 인물주, 이제 윤석열 대권 주자 후보가 정치 자금, 그러니까 대권에 쓸 자금을 25억을 모으겠다 했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25억이 다 네. 유치가 돼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눅률에 접근을 했었는데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장 초반에 뜨다 보니까 뭐 수익은 크게 못 냈었는데 저도 물량 좀 실어서 크게 수익 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년 4개월 만에 남북 간의 한라인을 다시 개통했습니다. 네.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평화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죠. 근데 뭐 꿍꿍이가 있겠죠. 예, 대선도 내년에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뭐
이런 이슈들은 제가 뭐 파헤쳐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오늘 대북주, 남북경협주들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난티 말고 이제 신원 같은 경우에 10% 이상 상승했었고 대부분 상승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남북경협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근데 또 오후에는 네, 다 정부가 그쵸 윗골이 많이 달고 다 내려왔어요. 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일신석재가 있어요. 일신석재 한번 차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제가 6월달에 수익 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대주주의 소속이 어디냐면 통일교예요. 네, 통일교 재단의 기업입니다. 뭐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이 통일교가 되게 굉장히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 소재가 어디냐? 포천에 있거든요. 포천에. 네. 일신석재 본사가 포천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지역에 있죠. 예, 기업의 위치상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대전이나 뭐 강원도나 뭐 아니면 아예 지방권에 있는데 이 기업은 포천권 소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페바 브라보 지역에 속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을 미쳤다. 응? 그리고 다음 이제 신원 있죠. 신원. 예, 신원 제가 수익 냈던 종목인데 윗골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제가 시세 포착하고 충분히 수익 내드릴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고요. 뭐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아난티. 아난티는 뭐 이제 너무 유명한 금강산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죠. 네. 다시 재개되면서 빨리 금강산 사업이 됐으면 저도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9% 이상 상승 종가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테슬라가 월요일 날에 어닝 서프라이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삼성 SDI도 호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예, 전기차 관련주들 엄청 상승률이 엄청 좋았었고요. 네. 뭐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자면 삼성 SDI 먼저 볼까요? 삼성 SDI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SK 하이닉스도 오늘 잠깐만 이거 제 보유 종목인데 왜 안 갑니까? 예. 갑자기 떠오르는데 왜 안 오늘 가죠? 예, 영업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반도체주는 아직 약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들 어때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좋다고 그 하나로 모두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루윈이나 신흥 SEC, 뭐 영화테크 있고요. 그죠? 상신 EDP도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장중에 다 노란 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려요. 수급이 포착되는 기업들도 바로바로 드립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일신석재로 수익 내신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저는 6월 달에 한번 먹었으니 그만이다 했었는데 욕심내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수익 잘 내셔서 수익으로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봐야 될 게 알체라 볼 수 있죠. 알체라 오늘 진짜 네. 큰 급락이 나왔죠. 저는 하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알체라는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네이버 계열사인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가 있잖아요. 네. 예, 자이언트 스텝은 제페토 아시죠? 네. 메타버스 대장주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체라. 이 스노우 어플 아세요? 네, 알죠. 우리 스노우 어플 이렇게 셀카 많이 찍잖아요. 네. 예. 많이 도와주잖아요. 제 얼굴에. 그렇죠. 그런 안면 인식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에 대해 연관성이 없을까요? 공시는 나왔어요. 이 기업이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연관이 사업 없다. 아이템이 없다. 네. 이게 나와버리니까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얘네 내부적으로 이 기업이 뭔가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안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 매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가님? 그렇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봉상 보시면 올렸던 거 다 뺐거든요. 네. 근데 일단 수급면을 봤을 때 외인들 비중도 아직 좀 남아있긴 해요. 조금 남아있는데 쉽게 접근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미 작년 말에 상장했을 때 가격보다 이미 2배는 뛰었잖아요. 어쨌든 2배 가까이 뛰었었고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스노우 어플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어플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메타버스도 요즘에는 조정 장세에 와 있겠으나 근데 오늘 상장한 맥스트는 네. 상한가를 상한가 갔잖아요. 갔어요. 앞으로 대장주는 맥스트가 이끌까요, 전문가님? 저는 잡고 싶었는데 이거 상한가 가서 안 풀리더라고요. 끝끝내. 네. 이 기업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으로 네.
아마 대장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 차트는 필요 없는데 이게 너무 상한가 오늘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 와. 가버렸어요. 따상 시작하고 상한가 끝. 이래 버리니까 지금 벌써 39,000원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수급이 좀 받쳐주면 이 기업도 대장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새롭게 추천을 제시해 주실 종목을 또 가져오셨다고 네, 하셨는데요.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다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늘까지 이목이 또 많잖아요. 공모청약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 카카오뱅크 다음 타자 관련주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 타자인 크래프톤 관련주들을 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창투사들이 있어요, 일단. 네. 창투사들 중에 뭐 대성창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 공식적으로 저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5,040원, 5,000원을 돌파한 상태인데, 이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하락했거든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많이 준 종목인데, 오늘에서야 다시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이는데요. 예, 그거는 별개로 보고 접근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너무 좋아요. 예, 단기 순이익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페이코인 아세요 혹시? 네. 네, 페이코인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 있죠, 두나무. 예, 두나무의 미국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낄게요. 예, 대신에 이런 두나무에 대한 나스닥 상장을 준비 잘하고 있다. 거기에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초기 투자했을 때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이 대성그룹에서도 대성창투가 참여를 해줬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이목을 받았죠. 5%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TS 인베스트먼트 있어요. 예, 다른 기업들 한번 볼게요. 관련주들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안에서도 배틀 땡땡땡땡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별개로 보시고 투자사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들 보시면 굉장히 상승세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 대성창투 어땠나요? 네. 대성창투 오늘 시세 나왔습니다. 네, 요거 간다면 크래프톤 공모청약하고 아직 상장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대성창투 어디까지 갈지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브리핑 드릴 거고요. 크래프톤의 오늘 적정 주가가 28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네. 아시죠?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한 5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나마 절반 값인 한 25만 원 위에 28만 원 돈의 적정 주가가 책정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